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비의 을사오적을 제거하면 저절로 돈이 모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을사오적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라 팔아먹은 나쁜 놈들인데 이 을사오적이 이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저도 얼굴을 이렇게 뵌지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자,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직업이 다 같았는데 그 직업이 바로 판사. 야, 판사. 많이 배운 분들이 좀 더 심하지 않을까. 나라 팔아먹은 나쁜 놈들이 바로 판사였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적은 말이죠. 우리가 왜 돈을 못 모으느냐. 첫 번째 적은 바로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여러분 NFT를 사거나 암호화폐를 사거나 주식을 샀다. 이거는 사실 걔가 괜찮다라고 과거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그건 투자 결과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자,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돈을 쓴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내가 성견지명이 있어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9년도에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서 유럽 여행을 다녀왔지. 이런 거. 갔다 와서 마이너스를 갚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처음에는 마이너스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 큰 숫자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자체가. 이제 갚으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럼 어느 순간 마이너스가 굉장히 눈에 있고 괜찮아. 마이너스가 난지 내가 마이너스인지 그냥 마이너스랑 혼연일체가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갚아야 되겠다는 의지나 계획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에 돈도 지금 못 갚고 있는데 돈줄남 보고 또 하루 10분 돈 공부 보고 그리고 정말 돈 좀 모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 하더라도 어때요? 아유, 마이너스도 못 갚고 있는데 내가 이러면서 저축의 의지가 꺾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분들은 빨리 마이너스 통장과 월급 통장을 분리하시고 한 달에 500, 한 달에 500이 아니라 1년에 500만 원 정도만 갚는다라고 마음 먹으면 한 달에 42만 원. 1년에 한 1000만 원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한 달에 83만 원을 자동이체로 붙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다른 어떤 재테크보다도 빚을 갚는 것이 가장 훌륭한 재테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적은요, 바로 할인의 유혹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뭐다? 싸면 산다. 자, 수박의 가격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뭘 삽니까? 보통은 이걸 사죠. 왜냐면 이게 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1인 가구라면 어떻죠? 1인 가구라면 이 수박 한 통 갖고 동네 잔치를 할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필요한 걸 필요한 만큼을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상품권 행사, 백화점 가면 많이 보죠. 40만 원어치를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쇼핑을 했다.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나오려고 그러는데 50만 원 구매 시 2만 원 상품권 증정. 꼭 요런 게 있어. 그러면 10만 원을 더 쓰면은 이게 8만 원으로 할인되는 셈인데 결국은 10만 원을 어떻게 더 써볼까 생각을 하면서 궁리를 해서 꼭 아주 빠득빠득 진짜 우겨가지고 어떻게든 10만 원을 더 쓰고 오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빅세일, 역대급 세일, 마감 임박, 수량 부족, 마지막 방송 이러면 또 그냥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뭔가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벌고 모으고 쓰고 해야 되는 게 직장인들의 프로세스인데 쓰고 벌고 갚고 그러다 보면 쓰고 못 갚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적인데요. 세 번째 적은 바로 예산 없이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용카드가 적은 아닙니다. 신용카드가 적일 리는 없죠. 신용카드는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신용카드를 예산 없이 사용하는 것이 세 번째 적입니다. 왜 자꾸 예산 없이 쓸까요? 정말 예산을 정말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고 모으고 쓰고 해야 되는데 일단 쓰고 나서 벌고 갚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거기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카페인 과다 섭취도 문제다. 여기서 말하는 카페인은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입니다. 이렇게 SNS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이 SNS가 자본주의의 마케팅과 함께 합쳐져서 엄청난 공격을 하는데 이 유혹에 그냥 다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적은 말이죠. 바로 잘못된 금융상품 가입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보는데 월급 300인데 종신보험 막 50만 원 하고 있고 이것도 또 저축으로 알고 있어요. 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장기형 상품,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즘 소득공제는 거의 없어졌죠.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훨씬 더 혜택이 적다는 거 아시죠? 예,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마치 본인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안 따져보고 그냥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예, 어떤 상품에 들어있는 쿠폰 때문에 그 쿠폰이 좋아서 그 상품을 사는 거와 똑같다. 예를 들면 1+1인데 어디에 뭔가 붙어있는 걸 살라고 그 물건을 사는 뭐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내가 돈을 못 모으는 거다. 마지막 5번째, 이것이 가장 오늘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바로 뭐냐? 목적 없는 저축이죠. 목적 없는 저축. 자, 목적 없는 저축이 뭐냐? 여러분 어떤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저축을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저축을 하는데 이거 왜 어디에 쓰려고 저축을 하느냐? 이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다 쓰기가 좀 그래서. 자, 이런 돈은 과연 자산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저축이라는 것은 자산으로 가는 것만이 저축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환갑 칠순 위해서 하는 저축,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려고 하는 여행 적금 이런 거는 저축이 아닙니다. 자산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저축이라는 건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없는 저축은 그 말로가 결국 한꺼번에 세게 모아서 세게 한번 지르는 소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번 달이 적금 만기다. 그러면 아침에 차에 시동을 걸면 차에서 엔진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바꿀 때가 됐다.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 가면 유독 이번 달이 적금 만기면 가방이 눈에 확 들어오죠. 요즘은 사실 가방도 들어가서 보기도 힘들어요. 하도 뭐 예약인가요? 뭐 해가지고 어쨌든 들어가서 실물을 영접을 하더라도 가방에 그 라벨을 딱 보고 이거 얼마인가 딱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가격이 뭐 어마어마해서 놀라는 게 아니라 내 적금 만기 금액하고 너무 비슷해. 야, 이거는 정말 사라는 신의 계시다. 혼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신승리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소비의 을사오적을 우리가 늘 품고 있는 한 우리는 돈을 모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save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save는 그 뜻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아끼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으다 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뜻이 바로 뭐였냐면은 구원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끼고 모으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